자, 오늘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에요.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인터뷰했는데 부정선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언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최보식 기자 참 평소에 칼럼이라든지 이 인터뷰 굉장히 제가 팬인데 요번 거는 글쎄요 어떻게 평가를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중앙선관위 다 짜고 하겠습니까? 일부 몇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의혹하는 건 서버를 어떻게 하고 또 일부 몇 사람이 밤에 그 투표하면 이상하다는 거지, 전체 중앙선관위 뭐 전 직원 짜고 참관인 다 짜고 이렇게 하는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얘기가 이겁니다. 총선 결과 몹시 이례적이지만 조작 가능성은 0%라고 단언한다. 이게 단언을 하네. 0%라고. 실시간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놓는데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겠나. 그러려면 선관위 직원, 개표 사무원, 정당 추천위원, 참관인들 모두 한 통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친정부 성향은 자기가 아니라는 걸 미리 밝혀두겠다.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해서. 친정부 성향 아니라면은 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하면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김세연이, 유승민이, 이준석이 등등 그 다음에 보수 논객 중에서도 부정선거 없었다고 단언하는 사람들 다 친정부 성향 아니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말이 다 맞대는 거예요? 친정부 성향만 아니면 다 맞는 거예요? 또 이것도 논리의 비약이 있고요. 착각이고요. 그 다음에 최보식 씨가 질문합니다. 최보식 기자가요. 이번에는 확산 규모나 전개 상황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김대년 씨가 유튜브가 그때보다 훨씬 활성화됐다. 또 유튜브 탓이냐? 더 자극적인 음모론을 펴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소위 음모론의 경제학이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을 음모론의 경제학으로 모네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부추겨서 이제 조회수 늘리고 돈벌이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요 노란 딱지 붙어서 그렇게 당신들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돈 많이 못 벌고요. 돈 많이 벌려면 이거 하겠어요? 내가 장사하지? 뭔 음모론, 무슨 음모론을 펼쳤는데 민주주의가 훼손됐으면 그거 다시 확인해가지고 바로잡자는 게 그게 음모론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최보식 기자가요. 이들이 나름대로 정의감에 근거하고 있다. 이제 보수 우파 얘기하는 거죠. 한 원로 통계학자는 선거 데이터를 보고는 신이 그렇게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오기 어렵다는 말까지 했다. 제기된 의혹에 관해 하나씩 따져보자. 사전 투표용지의 QR코드에는 유권자 개인정보가 들어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대년 씨가 사전투표는 투표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할 수 없다.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프린트해준다. 투표용지로 발급해주기 위해 QR코드가 쓰인다. 법조문에는 바코드로 돼 있지만 QR코드를 2차원 바코드로 전문업계에서는 부르기도 한다. 아니, 전문업계에서 그렇게 부르면 법에서 쓰지 말라는데 써도 되는 거예요? 전문업계가 법보다 위입니까? 그리고 엄연히 바코드와 QR코드는 다른 거예요. 현격히.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오토바이하고 버스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오토바이 면허로 버스 운전하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 뭐 몇 종 면허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엔진으로 바퀴 굴러가서 움직인다. 이건 전문업계에서는 같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거 같은 거예요? 오토바이 면허로 버스 운전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보식 기자가 또 물어요. 법 위반이 된다는 걸 인식했기에 올 초 QR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공직선거법 개정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법 위반이 아니라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 개정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사태로 개정을 못했다. 이 사람 또 뭔 핑계를 이렇게 정치인들처럼 해. 조국이 핑계대는 거, 정경심이 핑계대는 이런 식으로 또 핑계를 대네요. 뭔 패스트트랙 때문에 법을 이걸 못했어. 법을 고치지 못했으면 QR코드 사용하지 말아야지. 법에 분명히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법을 개정을 못했대.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거 하려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자, 그리고요 최보식 기자가 또 이렇게 질문하죠. 상급 선관위의 집계 상황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해킹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개표장에 있는 참관인과 선관위원들이 모두 숫자를 확인하고 개표 상황표를 벽에 붙여놓는다. 집계 결과를 전송 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대조를 하도록 개표 상황표도 팩스로 보낸다. 이런 과정이 방송과 주요 포털 사이트,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조작이 이루어지려면 이 모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공모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 출신 한성천 씨한테 전화 걸었어요. 자, 이랬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유당 때 얘기하고 앉았네. 그러더니 선관위원이나 참관인 주두세두개 모르게 당하는 게 이게 부정선거지 전산 라인 안에서 조작하는 건데, 근데 천성천 씨가 이 양반을 얼마 전에도 만났대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래요. 멍텅구리라는 표현을 쓰더만요. 이 양반을 가리켜서. 이 양반도 조종당했다.
몰라. 모르니까 이렇게 뭐 세뇌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더구만요. 그리고 한성천 씨가 얘기하는 게 조달청 공개 입찰 자료에 보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자료가 있대요. 전자개표지는 첫 번째 투표기 분류기의 하드웨어에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에서 투표기 분류하고 전송하는 것으로 시스템에 아주 나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분이 그 서류에 조달청 공개 입찰 자료에 그 서류에 다 나와 있대요. 그리고요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이버 첨단 범죄 기술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지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공상소설이나 영화처럼 스파이가 서버에 칩을 심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부정선거 없다고 부정선거 0%라고 아주 자신해놓고 단언해놓고 이제 슬슬 조금씩 이상해집니다. 현실에서 이뤄질 수 있대네 또. 그러더니 또 그래서 최보식 기자가 또 물어봐요. 그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냐? 이런 서버에서 바꿔치기 하는 게. 그랬더니 납품한 외부 전문 기술자가 선관위에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를 걱정했다. 나는 사무총장 재직 시절 그 사람들을 못 믿는다. 작업할 때 반드시 입회하고 나중에 점검하라고 했다. 요즘도 이렇게 하는지 궁금하다. 설령 서버를 해킹한다고 해도 투표지를 어떻게 바꿔치기 하겠나? 투표지에 모든 진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를 걱정했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 아니라고 단정을 하는 인터뷰를 해. 자기도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를 걱정해놓고 자기가 사무총장 시절에는 작업할 때 입회하라고 해서 괜찮았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궁금하다. 그렇게 안 했으면 사람이 침투해서 바이러스를 심을 수도 있고 전문가들은 외부에서 침투해서 온라인상으로 서버에 침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투표지에 진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투표지에 진실이 있지. 그래서 재검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걱정하면서 스스로 이율 배반 스스로 자가당착하는 인터뷰를 이게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최보식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관내 사전투표의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플러스 1 플러스 여기선 플러스 1만 나왔는데 플러스 10까지 있어요. 하여튼 유령투표 10군데나 조사됐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10군데 넘는데 하여튼 10군데 좋다 이거. 그랬더니 대답이요. 투표 종사자들의 실수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일이다. 전국에서 투표용지 수천만 장을 다루면서 발생하는 극히 일부 지역의 사례다. 이게 어떻게 극히 일부 지역이에요. 한두 군데 유령 투표 나와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투표할 사람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와. 선거인단보다 어떻게 투표용지가 더 많이 나와. 유령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 몇십 군데가 나왔으면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거 참 이렇게 참 물타기를 하나. 그리고 최보식 기자가 이렇게 질문하죠. 또 개표할 사전투표하며 봉인지가 훼손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관위는 봉인지 훼손 사례는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없다고 하면 그 없는 거야? 도둑놈이 도둑질 하고서는 너 도둑질 했냐? 안 했죠. 제가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끝이야?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선관위도 모를 수 있죠. 선관위 직원 어떻게 다 알아? 다 모른다니까? 위에 핵심 한두 사람이 누구 외부 시켜가지고 해킹하고 오프라인 맞추고 오프라인도 다 맞췄겠어요? 상징적인데 한두 군데만 맞췄겠지? 그러니까 선관위 나머지 직원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선관위에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훼손 사례 없다고 하더라. 그러면 끝이야? 그 많은 사진들 어떻게 됐어? 참관인들이 사진 훼손된 사진 영상 우리가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참. 그리고요 최보식 기자가 삼립방 상자 등에 사전투표지가 들어있는 거 어떻게 봐야 하나 그랬더니 참나 기가 막힙니다. 선관위에서 제작한 투표지 보관 상자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이거 우리나라 투표 몇 명이 해야 되는 건 미리 몰라요? 그러면 몇 명이 해야 되면 투표지가 몇 장 있어야 되고 투표지 보관함이 몇 상자 있어야 되는 건 미리 그거 몇 달 전서부터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선관위 아니야. 그랬더니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부족하면 삼립방 상자에 투표 용지를 막 집어넣어. 이제 막걸리 상자에도 넣겠다. 이제 소주 상자에도 넣고 말이야 막걸리야. 투표한 부족한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웬 삼립방 상자. 그리고요 또 이런 질문하죠. 전체 투표수의 10%에 해당하는 관내 사전투표함은 각 지역 선관위가 우체국 직원에게 전달하는 순간부터 어떠한 참관이나 경찰 동행 CCTV 기록이 없다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관내 사전투표지는 수시로 우체국 인계 접수가 이루어져 참관이나 경찰 입회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자체 매뉴얼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자기도 실토 안 해. 인수 인계가 참관인도 없이 경찰 입회 없이 이루어지네. 그런데 이제 자체 매뉴얼대로 엄격히 그러니까 자체 매뉴얼만 믿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냥 믿어라 선관위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선관위
일반인은 원론적인 반박 보도자료만 내는 식인데 이렇게 최보식 기자가 질문하니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버 검증 조사에도 적극 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투표지 실물과 함께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읽어낸 영상이 보관돼 있다. 하지만 선거 소송 등 법적 절차 없이는 공개가 어렵다. 선거 한 달 안에 소송이 제기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가능하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현행법으로도 투표용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 사람 뭘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선거 소송 지금 했어요. 민경욱 의원도 했고, 아니 시민단체도 여러 개 했고, 그러면 법적 소송 들어가야지. 아 이거 투표용지 확인해야지. 그러면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해요. 그리고요, 향후 어떤 선거구의 재검표에서 현저하게 개표 당일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겠느냐? 최보식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그럴 확률은 전혀 없다고 보지만 만약 그렇게 나오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다른 지역구들도 재검표하는 게 옳다. 이게 뭐야?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부정선거 할 확률이 0%라며 단언해놓고 막판에 와서는 또 그럴 확률은 전혀 없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재검표하는 게 옳다. 뭡니까 이게? 흐지부지. 아니 그리고 최보식 기자가 이걸로 끝을 맺어요. 자기의 논평 중간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으니까 자기 생각이 어떻다는 코멘트는 하나도 안 달고 이렇게 끝내버리더라고요. 인터뷰 말미에 논평 없이 이렇게 끝나면 부정선거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거에 무게를 두고 지금 물타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독자들은. 이게 헷갈리게 하는 인터뷰 아닙니까? 이래서 조선일보가 요즘 이거 물타기 하는 거냐, 제대로 밝히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애국 시민들, 보수 시민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최보식 기자 존경하고 참 좋아했는데 오늘 요 인터뷰는 조금 이분이 고수라서 그런가? 나보다 매수 고수니까 이 정도 하면은 부정선거 있었다는 마지막에 말미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라는 건가? 아니면 없었다는 건가? 헷갈리네.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리지 않게 제가 이게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대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인데 조작 가능성 0%라고 인터뷰 처음에 단언해놓고 끝에 가서 이상하죠? 근데 어떻게 0%라고 단언을 해? 제목은 또 이렇게 해놓고 이게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됩니다. 뭉칩시다. 오늘 오후 2시에 잠시 후 조금 있으면 이제 민경욱 의원이 국회에서 발표하는데 여러분 귀추가 주목됩니다. 저도 지금 흥분됩니다. 뒤집어질 건지 뭉쳐서 하여튼 밝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나왔으니까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